술 한잔 하자. 자, 이 기자 어떤 내용이죠? 술 한잔하자 40대 남성이 고등학생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난 20일 밤이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저 4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 3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3명 모두 고등학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일행 중 한 명에게 계속 따라가면서 술 한잔하자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제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항의를 하러 온 거죠. 두 사람이 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자, 근데 딱 봤더니 그냥 경찰이 아니라 또 간부. 네, 현직 경감이었습니다. 경찰 간부였어요. 이날 저녁에 고깃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 경찰들과 술을 먹고 8시쯤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 고등학생 무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길을 가는 여학생 일행을 보고서 이 경찰관, 경감이 접근했습니다. 흩어져서 귀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을 따라가서 만나자고 이렇게 갑자기 접근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됐고요. 일단 이에 대해서 내부에서 감찰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조사에서 혐의를,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일단 경찰 간부, 40대 경찰 간부. 일단 여고생한테 이걸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걸? 진짜 기함하겠네요, 진짜. 이게 사실 광수대에 있으면 다른 것보다 좀 더 엄정하고 좀 더 중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다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0시 반에 고등학생을 따라가서 술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모르겠습니다. 더 이제 이 인천 쪽에서 인천 경찰서에서 찾아가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정말 한 번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술 먹으면 이런 버릇이 있거나 이런 행동을 했는데 드러나지 아니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국가 공권력이 그 국민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국민에게 좀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진짜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어떤 차림이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설령 여고생 그 고등학생 차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40대 경찰 간부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술 한잔 하자면서 치근덕댄 그 자체가 황당한 일인 거잖아요. 자, 변호사님, 근데 네. 더 큰 문제는 경찰 측의 처분 내용. 그렇죠.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범죄를 적용했습니다. 아하. 경범죄상의 불안감 조성행위다. 이 범칙금 5만 원이거든요. 전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징계 같은 건 이제 내리기로 한 건 했는데 과연 이거를 범칙금 정도로 가능한 얘기인지 경찰이니까 봐주기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다만 징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하면서 그 보직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보직 해임은 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승 의원님, 이 네. 처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경범죄 처벌법이 이게 형법 같은 거고 적결심판 절차법이 그 형사소송법 같은 거예요. 적결심판 절차법에 따르면 20만 원 이하의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경찰서장이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 경찰이잖아요. 그 경찰의 맞은편에 있는 경찰서장이 통고 처분을 하는데 통고 처분도 20만 원 이하인데 5만 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과연 정말 경범죄 처벌법으로 거쳐야 할 것인지 만약에 어른이 아이를 10시 반에 찾아가면서 술 먹자 그랬으면 저는 그거 굉장히 공포심 느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게 과연 말이 술 먹자라는 워딩이지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을 생각하면 전 협박죄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통고 처분으로 끝날지 아니면 통고 처분 이외에 다른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게 필요할 건지는 인천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천 경찰청에서는 또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했나 봐요. 징계위를 곧 열겠다고 합니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고요. 인사조치가 먼저 따랐습니다. 일선서로 발령이 진행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출됐고요. 해당 경찰에 대해서 징계위를 열기 위한 감찰 조사는 현재 거의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인천에서 또 경찰이 시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네, 최근에 인천의 다른 지역에서 어제입니다. 어젯밤에 발생한 사건인데 인천의 다른 지역,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사건과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겁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을 한 10여 분 정도 쫓아간 이 30대 경찰관이 불안을 느끼게 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30대 경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하고 말을 걸었는데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관둬야 되는데 10분 정도 계속 따라가면서 함께 달리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계속 말을 걸면서 밤 10시 30분에 골목 길거리에서 같이 러닝을 하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일단 친구가 이 피해 여성의 친구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고요. 이미 동행한 다음에 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확인했던 겁니다. 승현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천 그냥 우연히 저는 그냥 지역이 겹쳤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라고 한 10년 동안 주장했던 저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사실 경찰에게 수사권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라면 그 어깨 위에 얼마만큼 큰 책임이 올라와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면 과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과연 얼마만큼 유지되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좀 경찰의 책임에 관련된 교육을 좀 엄중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하고 불안감 조성죄로 지금 현재 범칙금이에요. 벌금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강제추행죄나 모욕죄나 다른 협박죄나 그 부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찰이니까 봐주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그것만 했다 그러면 경범죄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경찰 간의 품위 유지 관련해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식구니까 봐준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경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가 지난해 6월 부산지검 근무 시절에 주취 상태에서 한 여성 뒤에서 무슨 약간 스토킹을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이 이러니까 또 검찰도 또 이런 우연히 또 겹쳤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